안녕하세요. 재밌게 돈 벌자 잼돈입니다.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직업 이런 거를 많이 선택을 해요. 어저께는 제가 그 트러커 그 벤츠 한 3억짜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이게 괜찮을까? 제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트럭 하는 지인이 있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게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것은 트럭의 감가상각 비용, 네. 그리고 사고가 혹시라도 났을 때 자차 처리가 안 돼서 돈으로 꼬라박아야 되는, 일명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안 날 수가 있냐 이거죠. 자차, 물론 안 날 수도 있겠죠. 저도 자차로 그 보험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기다가 좀 아무튼 그래서 뭐 이유를 망하고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 이제 내가 3억을 들여서 뭐 차를 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자영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3억 원을 들여서 보증금 뭐 한 5천만 원 내고 한 2억 5천 인테리어 해서 시작을 했어요. 뭐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또 영업용 남바에 대한 권리금이 피가 오른다. 그런 뭐 그게 뭐 판타스틱하게 막 2배 막 오르지는 않지만 오르기는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전직은 조금 나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일 같아요. 하지만 자영업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지금도 화물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손님들에게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뭐랄까요, 가능성은 자영업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자영업도 자영업 나름이겠지만 운전직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상 끌어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하루 24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투자한 비용이 보전 가능하냐 이거죠. 트럭을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매년 뭐 차량 내구 연한이 10년이라고 치면 트럭으로 운전직으로 10년이면 많이 탄 거 아닐까요? 10년? 더 오래 탈 수도 있나? 모르겠지만 10년이라고 치면 자영업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도 인테리어를 10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5년, 6년 뭐 그렇게 주기로 교체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재투자가 또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재투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즉 내가 투자 금액 2억 5천 뭐 3억 이렇게 들였을 때 이거를 본전 원금 회수한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 회수한 이후에. 그럼 나는 도대체 돈을 어디서 버는 거지? 그래서 그 예전에 또 갑자기 생각나네. 자영업자분께서 이상한 여행인가 반찬 가게 그거 쓰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가게 정리하고 쓰셨는데 이상한 여행을 했다. 내가 가만히 그냥 이 돈을 3억 원을 써서
막 열심히 돈을 벌었어. 뭐 그러고 나서 3억 원을 벌었는데 이제 나중에 탈출할 때 결국에 3억 원이 생겼는데 3억 원이 그대로네? 나는 어떤 일을 한 거지? 결국에 내 노동력에 대한 값어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여행이다. 그래서 저도 자영업을 이제 10년 전쯤에 시작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완전 어렸을 때부터 자영업을 했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건물이나 상가를 내 소유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월세를 내고 상가를 그냥 이제 꾸준하게 그냥 운영을 해서 그 돈으로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좀 더 남은 잉여금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다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월세로 얻어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상가에 관심을 가지고 상가를 매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상가를 월세로 얻어서 시작하는 것과 상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상가의 가치가 올라갈 곳이라면은 매입을 하는 게 좋겠고요.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지역이거나 내가 애초에 상가를 살 수 없는 가격의 형성이 있는 그런 엄청나게 번화가 이거나 라는 곳은 결국에 못 사니까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얻어서 임차를 얻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화물 일도 다른 사람 차에 기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특히 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선주라 그래가지고 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배를 빌려서 이제 낚시를 나가서, 그게 뭐 낚싯배라고 하면은 낚시를 나가서 이제 배를 고기 잡아온 거에 일정 부분 뭐 준다든지, 그래서 뭐 월세 얻는 거나 동일하다 하더라고요. 배를 빌리는 게 한마디로 뭐 렌트카 같은 개념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산이 여기서 자산이라 하는 거는, 자동차는 자산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내구 연한이 있는 것들. 내구 연한이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부동산이나 증권은 내구 연한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가가 되려면 자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마디로 이 게임의 룰도 모른 채 막 덤비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룰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자본의 원리 아닌가. 그래서 자산을 소유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즉 예를 들면 자동차를 소유를 해서 어떤 운송업을 한다고 쳤을 때, 차량을 한 대 매매로 사서 내가 운송업을 하는 것은 그냥 노동일 뿐인 거지, 자산을 소유했다, 자본을 소유한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해서 이 소유한 주식회사, 법인회사를 설립을 해서 증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차량은 감가상각이 돼서 노후화돼서 교체 주기가 되겠지만 그 차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증권회사니까 손익분기점 또는 재무제표 이거를 확인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매각을 해서 증권을 거래를 해서 내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자동차를 3억 주고 사서 10년 뒤에 팔면 얼마를 받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도 채 남기가 어려울 거예요. 즉 매년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죠. 그 자동차는. 마찬가지로 월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것도 매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거죠. 결국에 장사를 계속 하려면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 된다. 또는 증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왕이 저 사막에서부터 물을 이제 사온다. 그걸 2명에게 시켰는데 한 명은 그대로 이제 양동이를 들고 부랴부랴 물을 길러 날랐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동원해서 물을 길러 날랐는데 한 명은 주구장창 집에서 설계만 하더라. 설계를 끝내더니 공사를 시작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20대를 넘어서 30대, 40대 결국에는 근로를 벗어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인생,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직장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양동이를 지금 나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시간은 또 흘러서 내가 일하지 못하는 시기가 또 오니까 자 생애 주기로 보면은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밑에서 크겠죠, 보통. 그리고 20대 때부터 30, 40대까지는 근로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40대부터는 퇴직, 50대, 60대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60대에선 퇴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퇴직이 돼서 직장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물론 20대 때 새로운 자기만의 직장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 60대 때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80세 100세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을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0세부터 80세까지는. 물론 60세부터 80세까지 나는 그냥 연금 받고 그냥 놀을래, 국민연금 받고 그냥 일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랄까요? 그냥 일이라는 게 그냥 나의 놀이터? 놀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놀이. 여행 가는 게 놀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맨날 돈을 쓰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에 사회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도둑질만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어떤 건가 무언가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근로를 한다는 것은 사장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것이고, 내가 직업으로 해서 소득,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그 지역에 또는 뭐 온라인이든 뭐가 됐든 그거를 내 물건을 구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가 만족감을 주니까 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놀잇감이다, 놀이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고 뭐 심심한 거 심심한 거 뭐 하지? 예. 뭐 해서 돈 벌지? 예,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물론 일이라는 게 말이죠. 내 아예 의식주와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연장, 생존이란 말이야. 생존을 벗어나서 진짜 이제 생존을 벗어나서 더 가치 있는 일 이런 거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생존에 필요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쓰는 돈보다 자산 소득이, 내가 쓰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내가 그냥 2천만 원 정도가 현금 흐름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굳이 뭐 노동을 해서 돈을 더 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때 대해서는 뭐 취미 삼아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게임의 룰, 저는 그 부루마블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루마블에서 가만히 있어도 돈 벌으려면, 어디에 걸려도 나는 걱정 없으려면 내 땅이 많고 내가 호텔을 막 듬뿍듬뿍 지어두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걸려서 어차피 난 또 돈 들어올 건데 뭐 내가 딴 데 걸리든가 말든가 뭐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말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문제긴 해요. 맞아요. 네. 그게 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그래서 사회주의가 좋자?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뭐랄까요, 철학이나 정치 뭐 이런 거에 좀 더 생각을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대한민국의 게임의 룰은 자본주의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게임의 룰에 입각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게임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의 제 생각은 앞에도 포르쉐 GTS 파나메라구나. 네. 파나메라 GTS 차량이 한 대가 가고 있는데 저런 차량 가지고 싶죠. 예, 스포츠카. 예. 근데 이제 저건 결국에 소비잖아, 소비. 내가 아직 자본주의의 게임의 룰에서 승자가 아닌데 저런 큰 소비를 하면 나는 부자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부자처럼 돈을 쓰고 싶어 할 뿐이다. 진짜 부자는 결국에 그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를 이어받았네 라고 해서 뭐 시작부터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누구는 금수저부터 시작을 하고 뭐 그러고 있겠지만, 앞에 선대로 넘어가면은 그 언젠가부터 그 누군가는 최소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든 뭐 어머니가 됐든 그 선대 중에 누군가는 선대의 노력으로 자식이 그렇게 뭐
풍요롭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식을 풍요롭게 키우는 게 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태어난 걸 어떻게 그죠? 그래서 뭐 전부 다 뭐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팔다리 멀쩡한 거에 감사해라. 지금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다. 저기 뭐 러시아나 이라크나 이라크, 아무튼 그런 중동 국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 선대에서는 그렇게 소비를 줄이고 자산에서 나오는 거를 계속 자산을 모았다. 그래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소비를 넘어가니까 부자가 된 거고, 그거를 더 과소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어떤 부자도 소비를 계속해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겠죠. 내가 부자인데 뭐 포르쉐가 뭐야, 부가티 한 대는 끌어야지. 아이씨, 개인용 비행기 전용기도 한 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뭐 거의 뭐 재벌급인데, 어찌됐든 부자도, 웬만한 부자도 소유를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으니까는 자기 스스로 그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탐욕스러워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럭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게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동이를 들고 오아시스로 가서 물을 기르고 있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돈 벌자 잼돈이었습니다.